안녕하세요. 손지연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산재 최초 요양 신청 방법과 산재 최초 요양 신청을 할 때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인 최초 요양 신청서를 받는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재 보상 절차의 출발점이 되는 단계인 만큼 꼭 집중을 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재 최초 요양 신청이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치료를 받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첫 번째 신청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을 해서 제가 산재를 당했기 때문에 치료비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주세요 라는 공단에 알리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신청이 승인이 되어야지만 병원비와 치료비에 대한 지원, 그리고 생계비인 휴업급여 등과 같은 보상 절차가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최초라는 단어처럼 사고 직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행위라는 점입니다. 초기에 잘못하게 되면 나중에 치료비나 보상 절차가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주장의 일관성과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신경 써서 최초 요양 신청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최초 요양 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요양 신청은 어디에다가 해야 되는 걸까요? 최초 요양 신청은 근로자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재활보상부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방문해서 신청을 하시는 방법도 있고 팩스 또는 등기와 같은 다른 방법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치료받고 있는 병원에서 직접 이런 산재 신청을 대행해 줄 수도 있습니다. 산재 원무과에서 관련된 업무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원무과에 문의해 주시면 다양한 방법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최초 요양 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최초 요양 신청서입니다. 이것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양식이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자료실란에 들어가면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출해야 되는 자료가 최초 요양 소견서입니다. 최초 요양 소견서는 의사가 작성해주는 자료입니다. 이 양식 또한 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료로서 공단 홈페이지에서 앞서 말씀드린 최초 요양 신청서 서식의 뒤에 함께 붙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양식이 아니더라도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작성을 해준 소견서라도 소견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면 공단의 양식을 가름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출해야 되는 자료는 재해 발생 경위서입니다. 이 재해 발생 경위서는 사고 또는 질병의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자료가 없더라도 공단에서는 사건을 받아서 진행을 해줍니다. 다만 발생한 사고나 질병이 업무상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것, 즉 업무 관련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해 발생 경위서를 작성을 해서 함께 첨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외에도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사고 또는 질병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건강검진 자료와 현재 상병을 진단받은 병원에서의 각종 검사 결과지, 그리고 사업장에서 근무한 직력을 증빙할 만한 다양한 자료들을 준비해서 같이 제출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준비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사건을 접수하면 약 일주일 정도에 거쳐서 담당자가 배정되고, 담당자가 배정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한 핸드폰 번호로 알람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사건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초 요양 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렸는데요. 저희가 제출해야 되는 자료로 말씀드린 최초 요양 소견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최초 요양 소견서를 받을 때 유의하면 좋은 점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최초 요양 신청을 할 때 작성한 재해 발생 경위서와 이 소견서의 내용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무거운 물건을 나르다가 허리를 삐끗했다라고 재해 발생 경위를 작성했다면 소견서에도 물건 운반 중 허리 부상이라는 관련된 내용이 일관성 있게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소견서에 업무 관련성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단순히 허리 디스크가 발생한 내용만
소견서에 적시되어 있는 것보다는 반복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함으로 인한 요추부 손상, 이런 식으로 업무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으면 산재가 인정되는 것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치의에게 이런 사고 발생의 경위를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소견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은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이랑 큰 맥락에서는 같은 내용인데요. 진료를 하는 경우에 어떤 작업을 몇 년째 반복을 했고 사고 당시에 이런 동작을 하다가 다쳤다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은 주치의분이 이러한 사실관계를 모르는 경우에는 추상적으로 작성을 하거나 재발생 경위와 좀 다른 내용으로 작성이 되거나 혹은 업무 관련성에 대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소견서가 작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소견서의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나 사실관계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진료를 받으실 때 주치의분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재 최초 요양 신청은 산재보상의 시작점입니다. 산재보상은 불승인 시에 이의 신청 등의 불복 절차를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의 신청 시에도 사실관계는 최초 요양 신청 단계에서 파악된 내용을 기반으로 판단을 하며 최초 산재 신청 시에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이 있어야지만 이의 신청이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 요양 신청 단계에서 잘 주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최초 요양 신청 방법과 소견서를 받는 경우에 유의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관련된 내용으로 다른 영상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 관련된 상담 문의는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더욱 자세하고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손지연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you